오늘은 물권법 할 차례죠. 여러분요, 일단 민법 총칙 강의 다 끝났잖아요. 문제집이 오늘 다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에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는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책을 보는 것하고 그냥 보는 것하고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 목요일. 예.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가 모두 문제가 98문제예요. 98. 그러니까 이 98문제 중에서 정답은 그대로 해서 낼 거예요. 10문제 정도. 알죠? 문제 정답은 그대로. 근데 아무리 정답을 그대로 내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책을 좀, 문제집 풀이 다 끝났죠? 그걸 좀 들어보시고, 남양주는 채권법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채권법도 끝났어요. 어제요? 채권 문제 끝났어요. 채권법을 다 하도록, 문제를 시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또 돌아갈 거예요. 문제 풀이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민초 끝나잖아요. 그러면 물권법 오늘부터 문제집 여기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계속 돌아가는데,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치지 않으면 공부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뭐라 하냐면, 책을 보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제풀이가 지금은 아니다는 사람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풀이 하려면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선생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우리는 고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고시 공부는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범위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고 1년 안에 시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단기간에 결정을 내는 것은요, 알고 나서 문제를 풀면 너무 늦는 거. 그러면 2년 공부, 2년, 3년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론을 좀 더 명확하게,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가, 그래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권법 배운다. 그러면 물권법을 왜 배우는지, 점유권을 배우면 점유권을 왜 배우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점유권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소유권을 배우면, 아, 소유권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죠.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책 줄고 읽었더니 읽혀지지 않는다. 물론 읽혀지지 않을 수 있죠. 알겠죠? 근데 책을 줄고 걷다 해서 다 읽혀지면 말했죠. 학원 망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남들보다는 단기간 안에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단기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동영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있는 강의만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는 동영상이 없었을 때라면요, 3수, 5수는 기본이었어요. 학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3수생, 5수생은 기본이 왜요? 그 사람은 동영상을 안 듣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 실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을 보조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실강의만 듣고 동영상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강의를 한번 들으려면 2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2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들으려면. 2개월 순환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되도록 원래는 이런 민법 강의 같은 것은 2개월로 하면 되고 3개월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월로 줄어드는 게 한 번이라도 더 해줘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도 좀 기억이라도 오래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짧게 되어 있지, 민법은 사실 12주로 강의를 해야지 정확한 것이에요. 12주. 그것도 부족하죠.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조로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발달돼 있고, 학원하고 뭐 강의하는 건 똑같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다 강의를 해놓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민법 같은 경우는 먼저 무슨 강의를 먼저 듣느냐, 여기 합격 노트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합격 노트 있죠? 이 합격 노트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들어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10월달 시험 보는 데 수준까지 전부 다 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이 기본서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면 우리 강의에 보면 다른 학생들은 다 유료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무료로 다 열려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합격 노트라고 강의 돼 있죠. 그래서 그 강의를 순차적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권법 하니까 물권법을 보든지 민총을 보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이 민법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이 민법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날 공부했으면 학원에서 좀 남으셔가지고 그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기 가까운 데서 밥 먹고 그냥 뭘 하면 좋겠냐면 여기서 뭐죠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복습은 그날 공부한 거 그날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복습. 매일 복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날 공부한 거. 그리고 남은 시간 있죠. 남는 시간에 민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하는 거 그날 복습하면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날 복습하면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띄엄띄엄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그날 공부한 거 그날 강의라도 듣든지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무작정 민법만 공부돼서 민법이 공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한번 집중적으로 민법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민법이 워낙 다른 과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민법은 실제로 40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60문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죠? 다른 2차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3과목만 공부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제대로 보면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든지 그날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민법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다음 주 목요일 날 책에 나와 있는 거 98문제인데요. 98문제 그대로 문제 그대로 답 그대로 해서 한번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98문제 답이라도 한번 암기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앞바퀴가 뭐예요? 이해예요. 뒷바퀴가 뭐냐면 암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만 가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나중에 공부가 따로따로 돼. 이론만 계속 하면 그건 안 돼. 이 앞에가 이론이에요. 뒤에가 문제예요. 이론하고 문제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론하고 문제가 따로따로 노니까 그런 거예요. 알죠? 이게 같이 가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부터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앞바퀴와 뒷바퀴 같이 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것은 점수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맞는데 점수는 잘 맞아요.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도달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전 박사네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보면 초반에 공부하면 뭐 사람들 지친다. 지칠 게 따로 있지. 지금 여러분 밥 먹으면서 지금까지 지쳐봤어요? 밥 먹는 게 지쳤냐고. 지금까지 몇십 년 먹었는데. 그건 지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싫은 걸 했을 때 지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내놓고 이걸 배우겠다고 왔는데 지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공부하다가 지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올 때 지치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올 때 피곤한 거죠.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초반에 열심히 해놓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죠. 남들 나올 때 나도 같이 나오죠. 그러면 지칠 이유가 없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남들은 점수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알겠죠?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 나는요, 문제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알겠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요, 일단 꼭 보시고, 여기 문제집. 문제집 98번까지. 98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초반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초반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보면, 지금은 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나중에 점수 나오고 안 나오고 따라서 나는 1차 하고 나는 저 사람 1차 다 하고 이렇게 또 나중에 가서 희비가 또 엇갈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초반에 11월 달에 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다 같이 그냥 끝까지 2차를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거 뭐냐?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공부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1월 달 때부터 되면은 똑바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겠죠? 왜냐? 문제를 풀게 되면 공부를 똑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의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똑바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강의만 계속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 강의 소리만 듣고 그 강의 부분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면 문제를 못 풀죠. 우선 문제가 강의 들었던 것이 문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항상 들으면서 이 강의 내용이 문제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항상 이걸 연관성으로 항상 주고받고 피드백하면서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 아 이런 지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아 이런 지문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있어. 자기네 딸내미가 뭐죠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책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해본 정도. 근데 공주에서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나서 딱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수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들 보는 책하고 우리 책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 우리는 수준 높은 책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합격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책을 보면 책이 정말 우습죠. 그러니까 책을 딱 읽으면 아 뭐가 나오겠다. 주관식은 뭐를 나오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물어본 것은 뭘 물어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한테요 책을 읽어주면서 쭉 이건 중요한 것 같아. 아마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것을 비틀 것 같아. 이걸 쭉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 가가지고 엄마를 정말 놀라운 표정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왜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똑같아. 민법을 똑바로 공부하면 모든 과목을 공부를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목의 공부가 똑바로 안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만 하면 돼. 내가 뭐 성경 이해해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도 보면 장 속에 장이 많은 거 있고 조그만 게 있단 말이죠. 저는 항상 조그만 장만 보거든요. 이 3장이나 5장 정도 되어 있는 거. 이 조그만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방 읽잖아요. 그리고 구조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다른 뭐 창세기지 뭐든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큰 장이 되어 있는 그 뭐 책을 보죠. 성경을. 똑같아요. 모든 구조가. 모든 거다 똑같은데 사람들은 누가 뭐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다 못해. 그러니까 다른 거 봐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면서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으니까 일단요. 공부를 할 때는 민법은 일단 합격 노트를 집중적으로 본다. 이미 강의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어가지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시험을 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스트레스가 좀 있고 저 사람은 10개 다 맞았는데 나는 2개 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을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야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수 속에 묻혀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약간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약간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항상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암기도 때로는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을 88페이지부터 페이지요. 페이지 88, 1번이죠, 민법. 그래서 123페이지. 페이지요, 123페이지. 98번까지. 알겠죠? 계속 98문제. 98문제를요, 언제냐면 다음 주 목요일. 예, 첫 번째는요, 이번에는 문제하고 답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답이라도 암기, 98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그래서 문제 나와있는 거 98문제를 그대로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10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알겠죠? 됐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민법 총칙 강의가 다 되기 때문에요. 먼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시험 보면 학생들이 나는 점수 안 나와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내년 7월 정도 봐야지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나와요. 알겠죠? 지금 모든 뇌수표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요. 누가 한 번 더 받느냐 안 받느냐. 됐죠 지금?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조는요. 채권법 시험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볼 거니까. 자, 물권법이요. 강의 노트요. 66페이지.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페이지요. 124. 물권법. 총선. 그래서 물권법 총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처음부터 이제 물권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셔요. 우리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이라는 것하고 민법 총칙이요.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예요. 우리가 이제 조건 한번 봤잖아요. 그럼 조건을 보면 그 조건과 기한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 조건과 기한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은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표시만 알아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의사표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법률행위에 뭐가 있다? 의사표시 그러면 뭔가 아는 듯한 그런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행위니까.
그런데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권법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물권법의 의, 그 다음에 채권법의 의, 이 두 가지만 알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물권법의 의, 뭐냐, 물권은 뭐죠? 그러면 딱, 채권은 뭐죠? 딱 뭐. 이 두 가지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첫 시간에는 뭐냐면 물권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물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채권의 의만 설명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런데 이 1시간 동안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는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민법은요. 그래서 보면, 올해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 물권은요, 사람이 뭐냐요, 물건을 어떻게 하면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뭐란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요, 우리는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관념적이다. 그래서 관념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을 뭐라냐? 사람을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뭐라냐? 이것을 객체다. 여러분, 객체란 말이 뭐냐면 대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두 사람이 지금 다투죠? 그 다투는 대상이 뭐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다투냐? 이 말이죠. 매매 계약 때문에 다툰다? 또는 둘이 서로가요, 누구한테 험담해서 그걸 다툰다? 이 다투는 대상이 뭐 때문이냐? 그걸 우리 뭐란다? 객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물건하고 이것을 뭐란다? 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소. 그 다음에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배타적,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라는 말하고 독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항상 이 배타적, 독점적을 설명을 할 때는 일본의 스모 씨름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일본 애들 스모 씨름 하잖아. 스모 씨름, 일본 씨름. 걔들 오면 뭘 항상 하는 얘기 내가 뭐 입고 하죠? 걔들은요, 하기스 기저귀 차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저귀 차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 연령 일본 애들은 낮는 거죠. 낮죠. 어른들이 봐보세요. 얘하고 똑같아. 돌진한 애하고 똑같죠. 배 많이 나와 있죠. 얼굴 살쪄 있죠. 기저귀 차 있죠. 알겠죠? 특대 XX 라지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에 있는데 얘들은 또 싸우는 것은 발로 차든지 들어다가 맺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들 밀어내요. 또 얘들 싸우면 밀잖아요. 똑같아. 얘들이요, 노는 게. 그러니까 이거 밀어내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고꾸라지죠. 알겠죠? 그럼 자기 혼자만 있죠. 이걸 독점이라고 하죠. 이걸 뭐냐? 배타라고 하죠. 그걸 뭐냐? 둘이 나란히 있을 수 없다. 그걸 뭐란다? 양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 양립할 수 없다.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뭐다? 나 혼자만 이 말이죠. 나 혼자만. 그래서 물권은 나 혼자만.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나중에 보면 일권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건 되겠나. 그 다음에,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럼 우리 집에 그러면 저당권이 3개 있는데, 저당권 3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니까 순서가 같아 틀리죠. 똑같은 1번이 2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하는 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권주의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이걸 먼저 이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물권은요,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자,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요, 사람이다. 사람은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사람이죠. 여자도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되지. 물권은 점유권이다 그러면 안 돼. 이 물권은 점유권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을 합해서 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점유권은 물권이고 본권도 물권이지만 물권이 본권은 아니라고. 알겠죠? 물권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점유권은 뭐고 본권은 뭐냐? 가장 간단한 것은요, 우리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에 주차하죠. 저는 이렇게 전에는 강의하다 보면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에 차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강의를 하러 가야죠. 근데 주차장은 좀 멀리 있거나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주차장이요 10분당 1,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밖에서 차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주차장 문 열려있는 데 들어가, 아파트. 그러니까 그다 일단 세워놓고 밤에 가면요, 앞에가 뭐 붙었어? 노란 딱지 붙였죠. 그것도 양심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다 붙여놔. 그런데요, 기분 나쁜 사람은 차 운전하는데 가운데다 딱 붙여놓는단 말이죠. 아, 이건 여름에는 이건 뭐 겨울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붙여놔. 왜? 어떻게 알아? 겨울에는요, 이게 유리문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떨어져요. 여름에는 있잖아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끝까지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다녀요. 옆으로 보면 되니까. 알겠죠?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녀. 그런데 왜냐면 학원은 빨리 들어가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차들은 다 아무 멀쩡해. 근데 내 차에만 주차 금지 딱지가 붙어 있어. 나는 주차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아파트에 주차할 수 없다? 나는 이 아파트에 뭐 할 수 없다? 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점유란 말을 썼네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할 수 있는이 아니고 하고 있는 이 말이죠.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하고 있는. 그럼 봐봐. 자, 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이 소유권은 할 수 있는, 지금 소유권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학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해요. 그걸 사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얘기하냐? 사실하고 권리를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공시법하고 중개사법을 공부할 때 사실하고 권리가 구별이 돼야 돼. 권리는 그냥 뭐냐면, 권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무슨 권이다, 무슨 권이다 이렇게 나와. 아, 그럼 그건 그냥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실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오감으로. 지금 강의실 온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춥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간 덥다고 느끼겠죠. 덥다고 느낀 사람은 옷을 벗을 것이고, 춥다고 느낀 사람은 옷을 껴입을 것이고, 적당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뭐냐면 여름에 같은데 정말 문제가 되죠. 여름에요, 여름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을 켜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끄라고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왜요? 그 자체가 다 사실인 거예요. 저 사람은 춥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도 덥다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사실은 뭐냐면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오감으로 느끼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오감이란 게 뭐냐? 이런 거죠. 눈으로 보는 걸 시각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걸 시각, 이걸 사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듣는 거, 청각이죠. 느끼는 거, 촉각이죠. 맛보는 거, 미각이죠. 냄새 맡는 거, 호각이죠. 이 오감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각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물건에서는 시각.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네. 보이죠?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강색이죠. 그럼 이거 예뻐요, 안 예뻐요? 빨강색? 예뻐요. 봐. 다 빨강색이었는데 예쁘장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빨강색은요 북한이에요. 알겠죠? 북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강색에 대해서 레드 컴플렉스가 있죠. 빨강색 그러면 사람들이 잘 어디든지 잘 사용 안 해. 하도 북한이 빨강색이 해가지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은 보면 빨강색 그러면 약간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봐. 이건 빨강이죠.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가치 판단. 그건 사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좋아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빨간색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나쁜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것은 가치 판단이라고. 사실은 뭐냐면 이게 빨강이라는 게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요, 생명인 사람, 생명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빨강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노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사실은 아니다? 아니죠. 그럼 사실은 뭐냐면 보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실상의 지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봐봐요. 여기 이분이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뒤에 분이요, 이분이 너무 앉은 키가 커가지고 체형관처럼 그래가지고 안 보여, 앞이. 이렇게도 안 보이고 저렇게도 안 보여. 그러니까 뒷사람이 앞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내 시각, 내가 보는 것을 방해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사실에 대한 침해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 왜? 권리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강의실 온도가 왜 이렇게 차갑냐?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뭐가 됐을 때 권리가 됐는데 권리가 침해됐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차시키는 게 바로 점유란 말이죠. 이 점유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점유를 사실이라고 그래. 이 사실로부터 뭐가 사실? 이 사실로부터 뭐가 나오냐?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래. 점유.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어, 법에.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가 아닌데 뭔가를 점유한 사람은 그냥 뭐가 있다고 봐버려? 권리가 있다고 봐버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라고 하는데 점유하는 사람은 권리가 있다고 봐버려. 그러니까 점유는 사실의 측면, 보는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점유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누군가가 볼펜을 연필을 딱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점유하고 있죠. 눈에 보이잖아. 연필 잡고 있는 거. 점유가 있죠. 그 사람은 동시에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필을 훔쳐서 간다? 그러면 점유권이 침해가 돼. 점유가 침해되면서 동시에 뭐가 침해돼? 점유권이 침해돼. 권이 침해되니까 그 침해된 권리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이라고 한다. 봐봐. 우리가 토지의 모양이죠. 토지의 모양. 토지의 모양은 지적도로 알 수 있어. 대강. 지적도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토지의 모양 그려있어. 그러면 딱 보고 지적도를 보고 뭐라 한다? 토지의 모양이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인데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뭐 직사각형 아닌데요? 이렇게. 그런데 경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도면으로는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 해야 돼? 가서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중기사법을 보면 뭐가 나오냐? 뭐죠? 토지의 모양이라 이런 것은 지적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경사 같은 거. 그러면서 어때요? 가서 현장 가서 봐야죠.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된다. 왜?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리는요, 우리가 이제 뭐뭐권이다, 뭐뭐권에 대해서 권리한 것은 대부분 다 공시가 되어 있어. 특히 민법에 대한 권리는 다 공시가 되어 있어. 어디에요? 등기부에 대부분 공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라는 건 뭐냐? 이 어떤 차들은 보면요, 점유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차들은 노란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금지가. 그런데 어떤 차들은 주차금지 딱지가 붙어 있죠. 그 왜 그러냐? 본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본권이 뭐냐? 본권을 말한다면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이다. 본권은 소유권이다. 그럼 여기 점유권이죠? 여기서는 소유권이죠? 이 말 이렇게. 저는 봐, 그러면. 본권하고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어떤 차들은요, 노란 딱지가 안 붙어 있어. 그럼 내가 얘기하죠. 아니, 왜 내 차만 딱지 붙이고 이걸 안 붙였어요? 이분은 우리 아파트 주민이에요. 그 사람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를 정당화시켜줘. 그래 여러분 봐봐요. 이분이 만약에 볼펜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죠? 그거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이건 내 건데요? 그러니까 내 거란 말은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볼펜을 내가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소유권이다 이 말이고, 소유권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은 뭐가 있다?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용익이고 담보죠. 용익이란 뭐냐?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사용하고. 여러분 봐봐. 전세권을 한번 보면은요. 전세권은요. 뭐라죠? 내가 그 집을 전세를 들어가면 그 집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방이 한 칸 남죠? 한 칸 남으면 또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가 나와? 수익이 나오죠. 이렇게 사용과 수익을 하는 것을 사용의 용자고 수익의 이자를 따서 용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뭐가 있다?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다. 여러분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당권 봐봐.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돈을 혹시 못 받을까 봐가지고 다른 물건을 하나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다른 물건을 잡았는데 돈을 갚지 못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돼. 담보물권이란 게 뭔가? 나중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반드시 경매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저당권을 많이 들어봤죠? 그냥 그렇다 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질권은 전당포를 얘기해. 여러분 나이트클럽 지하에 가면 뭐가 있어? 전당포 반드시 있어. 전당포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전당포가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여러분요 항상 언제 전당포가 많이 생기냐면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당포가 또 쭉 살아났다가 이따가 지금 또 많이 또 없어졌죠. 경제가 좋으면 우리가 굳이 금반이라든가 목걸이를 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IMF 줄어들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전당포가 이제 한꺼번에 모여. 어디로 모이냐? 나이트클럽 지하로 모이죠. 알겠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거 다시 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금은방을 출입한 사람이 많아져. 근데 금은방을 출입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금은방에서 팔아버리면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항상 내가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전당포 맡기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당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질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질권.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리비가 나오잖아요. 수리비가 나오자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는 거죠. 알겠죠? 지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이게 거의 이게요. 건물 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건물이 우리가 일부러 쓰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이 100평의 건물이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럼 지배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배한다. 소유권을 지배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소유권을 지배한다는 말의 뜻은 지배한다는 거. 지금 설명해. 100평을 내가 어떻게 지배해요? 그러면 이 100평짜리 어떻게 하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로 줄여. 그럼 이만큼 돼. 줄여. 이만큼 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잡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지배한다고 그래. 지배. 우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할 때는 저 큰 건물을 롯데월드에서 제2 롯데월드 저걸 어떻게 지배하지? 그걸 줄여. 우리가 이거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축소하면 이만큼 되겠죠. 내가 이것을 롯데에서 잡고 있다.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알죠? 그 다음에 지역권이란 건 뭐냐? 이런 것이죠. 지역권은 여러 가지가 있어.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한 2가지나 3가지만 얘기해. 지역권이란 게 뭐냐? 여기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요. 그런데 여기가 토지가 있고 땅이 있고 여기가 땅이 있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강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3층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그 다음 사람도요. 자기도 한강을 내다보기 위해서 이 땅을 샀단 말이죠. 뒤에 사람도. 근데 건물을 지었는데 앞에가 3층이죠. 그럼 자기가 내다보려면 몇 층 지어야죠? 5층 지어야죠. 5층. 그럼 이것은 전원주택이 아니잖아요. 빌딩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냐. 이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당신 1층만 지어라. 2층, 3층 짓지 말고 대신 내가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 돈을 주고. 나도 2층만 지어가지고 봐야지. 이거 전원주택이라고 하지. 3층 이상 가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좀 앞으로 좀 구경 좀 하자. 알겠죠? 그걸 조망이라고 해요. 조망. 조망지역권이라고 그래. 조망지역권. 무슨 말이냐? 이 토지가 이 토지의 사용을 위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조망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봐봐. 여기가 뭐 수로가 있어.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여기가 논이 있고 여기가 논이 있단 말이죠. 가뭄이 돼가지고 지금 물을 공급해요. 저수지 물을 열어가지고 수문을 열어서. 그러면 이쪽에 물을 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트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는 뭐 물을 어떻게 받냐고. 여기는 물을 어떻게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또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용하죠. 그거를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는 A고, 이건 B예요. 그런데 여기에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길이니까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드러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나도 이 땅 농사 짓게 당신 땅을 좀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달라. 통행지역권이에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이용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맞아. 요구하는 땅을 요역지라고 해요. 좀 길 좀 넣어줘. 두굴 좀 터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요역지. 그래서 알았어 하고 승낙해 준 땅을 뭐란다? 승역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충 감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지상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상권은요.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에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강고판을 세우고 싶어요. 나무를 심고 싶어요. 나무. 그래서 건물이나
강고판이나 나무를 심는 것을 뭐란다? 땅 위에 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남의 땅 위에 그것을 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남의 땅 위에 강고판을 세우고 남의 땅 위에 나무를 심는 거 이것을 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무슨 알겠죠? 뭐 어디다가요? 땅 위에다 이 말이죠. 남의 땅 위에다가. 그래서 저는 보면 고속도로 딱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강고탑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그 강고탑이 삼성생명이야. 그 삼성에서 그걸 다 세웠겠어요? 땅을 사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땅을 다 어떻게 사가지고 다 하냐고.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다가 하는 거죠. 남의 땅 위에다가. 그걸 지상이다. 이러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한국전력 보면 딱 이렇게 쓰면 고압철탑 들어가는 데가 고압철탑. 나가죠. 이렇게 고압전선, 고압전선. 여러분요, 이것도 다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남의 땅 위에다가 철탑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지상권이라고. 그럼 보면 전속기한은 뭐라고 돼 있냐? 철탑이 존속하는 동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철탑은 쇠로 돼 있는데 썩어 안 썩어? 안 썩죠. 그냥 평생 동안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이런 보면 한국전력이 자기들도 돈 벌고 우리한테 다 돈 받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을 이용하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옛날에 군사독재, 개발독재 이럴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는데 고압전선이 지나가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못 짓는 대신에 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다 했단 말이죠. 돈을 줘라. 그래서 여러분 좀 보면 지금 한국전력하고 토지 소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지금은 거의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전력 소송이 딱 들어죠. 보상팀에서 가서 만나가지고 그냥 보상해주고 말아. 왜? 이게 만약에 뭐죠?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요, 뭐는 판례가 안 된다 했냐? 변전소라고 하는 거 있죠. 변전소. 변전소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 지역으로 분배하는 거죠. 변전소가 있는 것을 철거하라. 그건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 너무나 이건 공익상 피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전소는 이렇게 전기가 하나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돌아가는데 이걸 딱 막아버리면 원주시가 암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압전선 있죠.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이요, 토지 소유자고 어차피 있는 것은 옮기기는 힘들어도 토지 소유자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한국전력에서 공익상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았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 판례가 그러면 철거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고압전선 철거해라. 그럼 철거하면 한국전력이 난리 나겠죠. 수요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돈 주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있고, 요즘 신도시들은 다 전기선이 있어 없어? 없죠. 기분 나쁘니까 그냥 다 들어가요? 다 물론 이제 미관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데 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속으로 다 가는 거죠, 지금. 다 지하로.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수원에 있는 강교 신도시라든가 뭐 다른 데 여기 뭐 신도시들 있죠? 이런 데는 다 아마 여기도 여기 어디죠? 여기 혁신도시도 아마 전부터 있어 없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밑으로 다 땅속으로. 무슨지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 본권이랑 우리가 물권은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본권은요, 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은 용리물권과 담보물권이 되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고, 용리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리물권, 담보권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뭐란다? 한꺼번에 뭐라게? 제한물권이라고 하고, 이 제한물권과 소유권을 한꺼번에 뭐란다?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권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본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본권이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 그것은 소유권을 얘기해. 왜요? 보면 우리도 집에 보면 맞이 있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이가 갑돌이야. 뭐죠? 둘째가 울돌이고, 셋째가 병돌이야. 그럼 엄마 이름 부를 때 누구 이름으로 봐? 병돌이 엄마라고 그래? 갑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본권 얘기할 때는 그냥 소유권이라고 그냥 보면 돼. 알죠? 그런데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법률 요건, 원인행위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법률 요건은 뭐로 보자? 법률 행위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대부분이 법률 행위니까. 본권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는데 그냥 뭐로 보자? 소유권으로 보자.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물권이 됐죠. 물권. 그러면 이게 사람은 누구냐? 점유권은 점유권자가,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물권 하나를 써봐. 점유권은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읽으면 돼. 누가? 점유권자가 뭐를?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돼.
세상에서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알겠죠? 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민법은요. 그럼 봐봐. 지상권을 뭐다?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물건을 뭐한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다 하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럼 봐봐. 자, 먼저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리. 소유권은요, 먼저 점유할 수 있는 점유 권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물건, 볼펜 가지고 있죠? 볼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잡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 권능이 있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처분. 이 세 가지를 뭐란다?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법률 용어 모른다고 해서 내인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인한테 가서 물어봐봐. 가가지고 쳐보면 권리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것만 얘기해. 알겠죠? 그냥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가 된다? 설명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봐봐. 여기에서 권리는 뭐냐?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권리는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걸 권리라고 얘기해. 또, 그 우리가 먹는 배가 있고, 마시는 배가, 먹는 배가 있고, 마시는 배는 없는 것 같은데, 타는 배가 있고, 사람 배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배지만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듯이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 권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봐봐. 우리 인간으로 보면 머리 부분, 몸통부, 하체 부분이 있죠. 머리와 몸통과 하체가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권리라고 보면 돼. 권리는 머리 뭐죠? 점유 권능,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죠.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뭐다? 사람의 신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권능도 권리를 이루는 구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죠. 사람의 세 부분이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유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유치권이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다. 이렇게요. 처분 권능을 말한다? 질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봐.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이것을 완전한 물권이다. 완전 물권.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물권. 이것을 뭐라 한다?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저당권을 제한 물권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이다. 그럼 제한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제한이라고 해서 봐봐. 이걸 완전하죠?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제한 물권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일부만 가지고 있어? 일부. 그것을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 완전 물권은 소유자가 갑이죠? 갑인데 여기는 을이라고 해요. 을이라고 해서 뭐냐? 이 소유권 중에 소유권은 다 갑이란 말이에요. 갑의 거란 말이죠. 갑의 소유권의 일부를 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타인이 누구죠? 타인이 누구죠? 갑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권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제한물권은 남의 물건. 내게 아니고 타인의 것이란 말이죠.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걸 타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을 봐봐. 질권은 갑의 물건에 대해서,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토지, 지역권이니까 갑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은 갑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제한물권을 뭐라 한다? 타물권이라고 하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봐봐. 자기의 물건에는 자기가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의 물건에 자기가 전세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는 여기서 있는 제한물권은 남의 물건에 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잘 봐봐. 우리가 전세 있죠, 전세. 전세권이 이렇게 건물이 이게 갑의 거라고 해봐.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1층부터 3층 자기 혼자 쓰면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만약 1층은 전세로 줘봐, 전세. 1층은 전세로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전세권을 줬다, 1층은 전세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사용하죠. 1층하고 2층하고 3층만 사용하죠.
전세를 줬으니까. 전세를 안 줬을 때는 다 사용하죠. 전세를 주면 일부만 사용하죠. 전세를 주다 보니까 소유권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 말은 소유권이 제한을 받고 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전세권. 전세권이 뭐다? 이게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영유물권, 영유물권은 제한물권이죠. 결국 뭐다? 제한이라는 것은 뭐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물권 할 때 제한물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은 그중에서 제한물권은 그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 그러면 1층을 만약에 전세를 줬죠. 1층은 전세를 주면 1층은 전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1층은 전세를 주면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1층에 대해서는 전세권자가 먼저 잠을 잘 수 있어요? 소유자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소유자하고 전세권자 중에서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할 것 같죠? 소유자의 권리가 더 우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유권과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제한물권은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지금부터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죠. 그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지구상에 보면요, 우리 민법 제98조에는 물건은 유치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택관리사는 중요한데 우린 중요하잖아. 우리 뭐냐면 유체물이라는 것은 유체 모양이 있는 거죠. 여기 봐봐. 여기 모양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모양이 있죠. 다 모양 있는 것은 다 물건이, 모양 있는 거 다 물건이에요. 그런데 무체물은 모양이 있다 없다? 모양이 없는 걸 무체, 없을 무자, 몸이 없는 거 몸체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산소, 뭐죠? 모양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산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공짜로 호흡하고 있죠. 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물건이면은 호흡을 할 때 돈을 내야죠. 그게 바로 산소방이죠. 산소방은 어떻게 됐죠? 모양은 없는데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 돼. 그러니까 산소방은 산소 탱크에다 산소를 만들어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산소는요 양질의 산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산소를 호흡하려면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산소는요 모양이 있어 없어? 없고 누가 관리한다 안 한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호흡해도 돼. 왜냐면 물건을 소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병원을 가죠. 병원 가면 산소 탱크에 산소 들어있죠. 알겠죠? 산소만 가면 또 산소 탱크에 산소 들어있죠. 이 산소를 호흡하려면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땅속에서 여러 가지 가스들이 분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요 프로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산소 용기 안에 가스가 들어있죠. LPG 가스 이런 것들. 그런 것은 관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가스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죠. 여기 봐봐. 전기요. 전기도 관리가 가능하죠. 전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전기가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전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형광 물질이 지금 발광해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전기가 흐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전기가 관리가 가능하죠. 계량기가 있잖아요. 계량기에서 전기가 관리가 가능하죠. 옆집에서 도둑전기를 쓴다? 그럼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왜? 관리가 가능한 전기는 물건인 것이에요. 그럼 이러면 가끔 보면 전기가 누전돼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온천이 있다, 온천이. 왜? 방이 갑자기 뜨거워진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조사해보면 온천이 아니고 뭐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거기가 전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알겠죠? 여기 이 방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번에 한번 나왔는데 할머니들이 다 거기서 뭐죠? 사우나 한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뜨거우니까 워낙 뜨거우니까 찜질한다고 해서 온도가 7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 사람 집에 전기가 집중적으로 사용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남의 전기를 도둑으로 쓴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물건인데 이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동산. 여러분 딱 보면 여기 지금 남양주시, 원주시에 있는 이 모든 건물은 다 그냥 건물이 하나. 알겠죠? 토지도 하나.
딱 두 개예요. 알겠죠? 종류가 건물이고 종류가 토지니까 딱 두 개. 근데 여기는 봐봐. 우리 학원에 딱 보면 벌써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 에어컨이 있죠, 스피커 있죠, 시계 있죠, TV 있죠, 카메라 있죠, 책 있죠, 뭐 여기 연필이 있죠, 뭐 연필 통이 있죠, 뭐 여기 뭐 마시는 컵이 있죠, 종이컵 있죠. 이 수십 수만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는 몇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지구상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하나는 움직이는 것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동사는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 가지 물건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산, 부동산을 먼저 정의를 해. 그리고 남은 것을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부동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물건 중에서 물건 마이너스 부동산 그러면 뭐가 된다? 동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뭐다? 동사는요 물건 중에서 정부의 세가 있는 물건 중에서 뭐를 뺀다? 부동산을 뺀다. 이 부동산을 빼면 이것을 뭐란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가 있다? 먼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뭐가 있다?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것이죠. 토지의 정착물, 움직이지 않는 것. 정착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토지는 뭐냐? 토지는 필 또는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하냐? 지적도상 경계,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라고 그래, 토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이제 보면 풍물시장 여기 근처에 가보니까요, 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과연 저기를 측량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저걸 재개발한다고 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측량을 막상 하면은 여기서 토지가 이렇게, 여기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측량하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땅이 여기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이 땅을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속 사고 팔고 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현실의 경계가 경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뭐가 경계냐? 지적도상의 경계가 경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단독주택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 측량을. 알겠죠? 지적 측량을 해서 사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경계이다. 필 또는 필지라는 것은 뭐다? 이런 혹시 여기 단독주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회사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게 단독으로 돼 있는 거? 거기 보면 아마 285번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 아파트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한 필지로. 그런데 뭐죠? 개인주택도 나 250, 285-16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거 왜냐? 맨 처음에 이 땅이 285번지 큰 땅이었죠. 이거 지금 16번이나 분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85번지는 적어도 땅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로 해. 어떤 땅은 크고 어떤 땅은 적죠. 그럼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있냐? 먼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건물. 이런 건물은 뭐가 있어요? 건물은 뭐가 있어? 건물은 먼저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을 봐요. 그래서 건물은 기둥하고요, 지붕하고요, 일단 주된 벽이 있어야 돼, 벽. 이것을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짓다 보면 여러분요, 30층 아파트 짓다 보면 지금 2층 지었단 말이죠. 그럼 2층을 지었는데 2층을 지으려면 어떻게 2층 지었다는 것은 벌써 뭐가 있어야 돼요? 천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되죠. 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도 그것을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테리어 돼 있는 것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우리가요 단독주택 짓죠? 그래서 지금 건물을 이제 다 해가지고 아직요 건물 뼈대만 이렇게 쭉 올렸단 말이죠. 지붕하고 다. 1층, 2층이니까 그럼 뭐죠? 천정도 있겠죠? 근데 아직 하려면 아직도 많죠. 외벽도 미장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건물은 뭐가 있으면 된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 통념 뭐라고 했죠?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 알겠죠? 사회 통념. 이런 아파트를 한번 봐봐. 아파트의 건물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아파트 건물 한 개 아닌가요? 한 개인데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한다. 너 어디서 사니? 나 저 아파트 살아. 그럼 저 아파트. 그러면 저 아파트 전부가 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성공했구나. 저렇게 큰 건물 가지고 있고. 걔가 또라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는
칸막이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각각 달리하고 있죠? 만약에 그 아파트에 100세대가 산다. 그럼 소유권이 몇 개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걸 사회통념이라고 해요. 사회통념.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소유권이 몇 개다? 100개다. 100개. 그러니까 마치 이게 닭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박스 해가지고 닭장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닭장 하나하나가 뭐다? 소유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대면 소유권이 몇 개다? 100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사회통념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임목. 임목이 있고 여기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가배산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죠. 다 가배 거예요. 그럼 나무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나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잎사귀가 팔랑거리는 거지. 나무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움직인다고 그래. 강시도 아니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잎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무가 지금 심어지는 상태죠? 나무를 벌채하죠, 벌채? 만약에 벌목하죠, 벌채. 벌채를 해버리면 이것은 뭐란다? 이것은 동산이라고 그래. 왜 옮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동산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게 100그루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뭐 얼마, 몇 그루죠? 300그루죠? 300그루? 이것을 뭐란다? 20개 집단이라고 그래. 이 20개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록업무에 등록을 해. 등록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해. 등기를 딱 하면은 이 300그루만 땅하고 나머지 나무는 가백 거예요. 이 나무만 을의 것이 돼. 을의 것이 돼. 이걸 뭐란다? 부동산이라고 그래. 나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토지에 지금 뭐 토지에 정착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이것만 부동산으로 봐. 그것을 뭐냐면 임목이라고 하죠. 임목.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임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명인 방법 있죠?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인만도 아니에요. 알죠? 명인만도하고 명인 방법은 달라. 똑같은 사자성어지만 알겠죠? 그래서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인은 우리 보면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크게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죠. 다 잡목이고 수풀인데 소나무만 크게 이렇게. 이러면 제주도 그 일출봉 가다 보면 일출봉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밑에 화산 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 큰 게 이게 한 두세 그루 서 있죠. 이렇게 나머지 다 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다 새끼줄로 이렇게 묶고 새끼줄 페인트 칠. 또 나무 명찰을 달아놔. 나무 명찰 목찰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산은 가백 건데 여기 이 나무 세 그루는 벌목 허가를 받아서 을이 벌목할 예정으로서 을 소유이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나무 세 그루만 놓을 것이다. 을 소유가 된다 이 말이. 그걸 명인이라고 그래. 명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런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보면 원주가 보니까 배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배. 그럼 배산지 있죠 여기 배. 그럼 여러분요 이 원주에 있는 배는 어떡하냐? 그럼 이 배를 가수원이 적은 데는 자기가 따가지고 자기가 다 팔아야 되죠. 힘들겠죠. 그런데 다른 음료 회사에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가 열려있는 상태. 배가 배나무에 배가 열려있어. 배가 이걸 뭐란다? 이걸 분리하지 않았다. 아직 안 했다. 미분리. 알겠죠?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 아직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이다. 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분리된 상태에서 배나무만 이 산은 누구 것이고 가수원은 갑의 것이고 나무도 가수원 거예요. 갑이에요.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노태칠성이죠. 노태칠성 음료에서 이 배만 사고 싶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만들고 싶냐? 배나무 있죠. 배 해가지고 배 음료 있죠. 그렇죠. 갈아 만든 배 그걸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노태칠성에서 이 배를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서 노태칠성에서 여기 갑이라는 가수원 주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이 배는 우리 노태칠성에 무조건 나중에 수확할 때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이것을 이제 그러면 이 20개 집단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임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임목하고 비교된 게 뭐라 한다? 이것을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임목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인 방법은 뭐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명인 방법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특정성이에요.
특정성, 그다음에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예요. 대외적 표시. 그다음에 뭐냐? 계속성이에요. 이 세 가지. 먼저 특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그다음에 계속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특정이 되고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뭐란다? 명인이라고 그래. 명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가손 같은 경우는 가손 입구 있죠, 입구. 가손 입구에다 이렇게 입간판을 세우죠, 입간판을. 그래서 소유자는 갑이다, 가손은. 그런데 노태칠성에서 이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 왜요? 가손은 다 담벼락으로 다 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이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놔둔단 말이죠. 이러면 이것을 명인이라고 그래. 무슨 소리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여기 강원도 같은 거 저기 가다 보면 뭐죠? 삼척인가 태백인가 이렇게 가면 고냉지 배추 심는 데가 있더라고요. 고냉지 배추요. 그러면 그 고냉지 배추 보면 그 큰 산 위에다가 심어놨더라고요. 쭉 이렇게 그냥 차는 것도 한참 가 알겠죠? 근데 그 고냉지 배추 같은 거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다 팔겠어요? 그것을 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하고 다 계약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간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대. 입간판들이 해가지고 뭐라 그랬다? 땅 주인은 갑. 알죠? 그런데 누구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땅 주인은 갑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농작물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뭐죠?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경매 제7호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땅은 누구다? 땅은 갑의 건데 배추만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은 반드시 특정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러분 102번 한번 봐봐. 문제 125페이지 102번 125페이지 102번을 보면 여러분 그 뭐라고 했죠? 125페이지 102번에 2번 봐봐. 2번 임목을 뭐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로 옆에 명인 방법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다음 몇 번은 뭐냐? 5번 봐봐. 5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 그러니까 을의 땅에서 갑이 임차를 해서 쪽파를 했어. 쪽파를 심었는데 그것을 뭐하지 않고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어. 봐봐 여기 봐봐. 이 땅은 누구 것이냐? 을의 것이란 말이죠. 을의 것. 그런데 여기다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쪽파를 심었어. 그럼 이건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갑이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런데 이 배추인 입에다가는 등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다 입간판을 세운다 이 말은 입간판을. 왜냐면 땅은 보통 이렇게 뭐가 돼서 특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밭에 있는 거 소유자는 갑이 을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농작물에 임차인 을이 경작한 후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현재 소유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입간판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입간판을 세워놓으니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쪽파는 누구 것이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직접 쪽파를 뽑아가지고 넘기지 않아도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뀐다?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거기 줄고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4번 봐봐.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거기 줄고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뭐라냐? 임목이라고 해. 임목. 이러면 임목은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옆줄 긋고 명인 방법 125페이지 봐봐. 125페이지 102번 명인 방법 옆줄 긋고 저당권 X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다 이란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문제 100번 한번 봐. 100번 문제 100번을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문제 100번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물권이에요. 다 물권인데 아닌 것이 바로 1번 환매권이다.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이 무엇인지를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채권이고요. 채권. 2번 양도담보권.
이것은 다 물권이에요. 그래서 양도안보는 나중에 특별법에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봐봐.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보면 먼저 여러분요 부동산이 뭔지 알아야죠. 부동산은 뭐다? 토지. 그다음에 뭐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암기해. 부동산 뭐라고? 토지, 건물, 명물, 방법, 농작물. 다 암기했죠? 토지, 건물, 명물, 방법, 농작물. 알겠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 농작물.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 이거 그냥 암기해야 되니까.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이다. 자, 이제 봐. 자, 이제 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와. 우리는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 점유권은요, 물건이에요. 항상 여러분 봐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하고 부동산을 얘기하고 부동산. 이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해. 토지하고 건물. 다시 봐봐. 물건은 뭐다? 물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다.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이다. 이렇게. 알겠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 얘기할 때 이건 전부를 다 물건이라고 그래. 그런데 왜 부동산, 토지, 건물만 얘기하는가? 가장 이제 좁은 의미로 봤을 때 그렇죠. 더 얘기하려면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장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보통 토지, 건물, 뭐죠? 토지하고 건물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용인권은요, 지상권이죠. 지상권마다 토지만. 지역권도요, 땅지니까 토지만. 전세권은요, 부동산.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 유치권은요, 물건. 질권은요, 질권은 여기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질권은요, 질권은요, 동산만, 동산. 저당권은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에, 전세권은 부동산에, 질권은 동산에,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돼.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것은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이 다 되고, 그 다음 부동산만 되는 거, 부동산만 되는 건 첫 번째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이런 거에서 토지하고 건물도 뭐에 속하죠? 부동산에 속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되는 것이고 저당권도 부동산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 민법에 소유권 있죠? 소유권도 물건만 소유권, 물건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죠? 여러분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 문제 몇 번을 보냐면 103번, 103번에 4번 봐봐. 103번에 4번. 103번에 이러면 4번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아파트 분양권 주는 거, 분양권.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럼 우리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소유권이 아니라니까. 소유권이 아니라니까. 이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소유권이 아니냐고. 우리는 뭐냐면, 이 분양권은 권리니까 그래요. 소유권에 관한 객체는 뭐만 된다? 민법상 소유권, 물건만 된다니까.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만 된다고, 물건만. 동산, 부동산만 된다고. 그런데 분양권은 뭐예요? 권리라고, 권리.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분양권은 뭐냐? 그럼 소유권이 아니야? 그게 아니죠. 민법상에서 인정되는 소유권이 아니지. 그것은 뭐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인정되는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이니까 부동산 중개에서 여러분 중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양권은.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다? 아니다. 민법상으로 소유권은 뭐만 얘기한다? 동산과 부동산, 물건만 얘기한다고.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만 얘기하고 다른 분양권은 민법상으로는 소유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뭐가 될 수 없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1번 봐봐. 103번 1번 봐봐. 물권의 객체는 뭐다?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뭐가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물건 나올 거예요. 물건은 특정성, 독립성, 그 다음에 현존성인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딱 지우면 이제부터 여러분 뭐를 보냐? 지금부터 이제 물권 한번 봐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물권은 뭔가? 물권은 봐. 소유권을 볼까요? 소유권은 뭔가 이 말이죠.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자가 뭐를요? 물건, 동산,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거다. 지상권 볼까? 지상권. 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자가 뭐다? 지상권자 뭐를? 토지. 다른 거 안 돼. 토지만. 토지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를.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다. 저당권은요?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치권은 이렇게 물건, 동산, 부동산인데 유치권은요 유가 증권도인데 유가 증권. 동산 여기는요 거기는 권리 질권인데 권리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은 지상권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는요 유가 증권이 있고 권리 질권이 있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 위에도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물권의 객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는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맞아요. 원칙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물권은 사람이 물건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물건 빼고 뭐가 있어? 유가증권, 권리증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러면요. 혹시 전세 이런 거 하죠. 전세 자금 대출 있고 전세권 담보 대출 있죠. 전세 자금 대출은 맨 처음에 전세권 들어갈 때 돈 빌리는 거죠. 전세권 담보 대출은 뭐예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돈은 전세금밖에 없단 말이죠. 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빌리면 그냥 빌려주지 않죠. 그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전세권 등기 위에다 다시 뭘 한다? 저당을 잡아. 부기등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뭘 한다? 전세권 담보 대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물권. 그래서 물권은 그러면 뭐를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물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점유권. 그다음에 본권. 본권은 또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물권은 뭐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입법에서는 모두 몇 가지다? 8가지의 물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점유권은 뭐다? 뭐를 객체한다? 물건. 소유권도 물건. 권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상권은 뭐?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유치권은 물건. 질권은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 이걸 딱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암기를 하라고. 자, 이것은 이제 물권이죠? 그럼 이건 채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채권. 채권은 뭐냐면, 채권은 특정인이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요. 특정한 행위를, 알겠죠? 특정인에게, 알겠죠? 이걸 채권이다. 이렇게 채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거 바로 물권과 채권이 다른 거잖아요. 물권하고 채권.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여기는요, 사람하고 물건이에요. 여기는 몇 가지냐? 3가지. 이것을 3요소라고 그래요. 3가지 요소가 있는 게 채권이에요. 이 특정한 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을이 채무자고 이걸 채권자예요. 그런데 을은 누구냐? 을은요, 병이 와이프고 부부예요, 부부. 얘는 돈이요, 빵이에요. 알죠? 얘는 돈이요, 100억이 있어요. 돈 1억을 을한테 빌렸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을이 돈 안 갚아? 그러면 갑이 이것을 병한테, 부부니까 병한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너가 와이프니까 너가 갚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없다. 왜 그러냐? 특정한 사람이 특정이네. 우리가 특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너 이 말이 너. 반드시 너 말고 다른 사람 누구든지 그럼 그걸 일반인이라고 그래. 특정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너한테만. 내가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죠? 그럼 을한테만 받아야지 병이나 정한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특정인은 누가? 갑이 오직 을한테만. 급부가 뭐냐?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뒤에서 여러분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그것을 일단 채권으로 보면 돼. 청구권의 말이 나오면 뭐다? 채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청구권 특정한 행위 1억을. 근데 우리가 보통 채권을 얘기할 때는 뭐라 한다? 특정인 이렇게.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물권은 사람과 물건. 채권은 사람과 사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봐봐요. 여기 1억을 빌려줬죠? 그럼 갑은 을한테만 갚아야 돼? 갚으라고 해야 돼? 병한테는 갚으라고 할 수 없어. 이것을 말한다? 채권은 뭐가 없냐?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오직 값은 을한테만 청구해야 돼. 그것을 상대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뭐란다? 대인권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되는데 너는 안 돼. 그걸 상대적이죠. 절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림영화에서 뭐죠? 중국 소설을 보면 중국 절대지존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해보는 걸 절대적이죠. 그런데 너한테는 되는데 너한테는 안 돼. 그럼 뭐죠? 상대적이라고 하죠. 쟤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보면 안 칼지고 뭐 좀 남자처럼 하고 다니죠. 그럼 집에서 뭐라 그래? 쟤도 남자 한번 만나면 그 남자한테 또 잘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여자를 또 닮는 남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 누구한테는 다 막 안 칼지게 하고 막 이렇게 틱틱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조용해지고 유술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상대적이죠. 누구한테는 그렇다 하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요, 봐. 채권은 갑은 을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병한테는 못 받는다니까. 그걸 상대적이라고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해. 그래서 상대권이다, 이 말, 상대권이다. 이걸 대인권이야, 대인권. 특정한 사람한테만 대인이라고 해, 대인.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좀 이따 대항력을 설명을 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에서 보면, 임대차에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을이 돈 1억을 빌려줬어. 월세, 아니,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언제요? 중간에 5월 1일 날. 바뀌었죠. 5월 1일 바뀌어가지고 을한테 뭐라냐? 내가 집주인과 너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 그럼 어떡하냐? 이 을은요, 갑한테는 1억 원의 보증금을 줬죠. 그리고 10월 1일까지 산다고 주장할 수 있죠. 계약했으니까. 그것을 병이 나가라면 병한테도 나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나 10월 1일까지 살 거야. 그리고 10월 1일이 되면은 너가 집주니까 너가 나한테 돈 줘. 알겠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걸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이거 대항력이 있냐 없냐.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을은 특정한 사람, 갑한테만 주장하지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그냥 병이 집 사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 보증금도 오직 누구한테만 받아야 돼? 갑한테만 받아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것을 뭐가 없다고 그래?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채권에다가 등기라거나 이러면 잘 알죠? 전입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입신고. 그러면 여기서 대항력이 생겨.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어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하면 을이 뭐라고 얘기한다? 나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살겠다? 10월 1일까지.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도려 1억을 반환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항력 항상 법조문에 뭐라 나오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채권은 뭐가 없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니까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려면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라든지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이란 말은 오직 갑은 을한테만 청구하고 병한테는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것을 대인권이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뭐냐?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물건이 있죠.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란 말이죠.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물건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소유자는 갑인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갑인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집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A가 들어오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A한테 뭐라고 하죠?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 왜?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나다 이 말. 나. 소유자가 나니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그것을 뭐란다? 이 소유자,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 다른 말로 뭔다? 지배한다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지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여. 그러면 이만큼 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내가 잡고 있다 이 말이 잡고 지배.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나의 허락 없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다.
그것을 뭐란다? 지배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물권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갑인데, 갑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지. 왜냐하면 건물에는 그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정말로 갑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제도. 그래서 그럼요, 우리는 공시법 배웠죠? 공시법. 그것을 뭐란다? 등기죠. 그래서 이 번지수가 100-1번지다. 그러면 번지수를 딱 열람을 해봐, 등기부를. 그랬더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이 건물에 소유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물건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예요.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의 경우는 공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권은 뭐냐? 물권. 물권은 뭐라 했죠? 사람이 뭐를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 근데 이 물건이라는 게 뭐냐? 물건을 먼저 현존해야 돼. 그걸 물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특정이 돼야 돼. 특정.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존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현존. 물건을 현존해야 돼. 그럼 봐봐, 여러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그럼 분양받았으면 건물은요, 언제 생기냐? 2020년 12월 30일 날 완공이 돼. 그러면 2020년 12월 30일 날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물건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요, 물건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하는데 물건을 현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계약은 체결했어, 안 했어? 했죠. 그 분양 계약을 뭐라고 그래? 분양 계약을 뭐라고 그래? 그것은 계약은 채권이란 말이죠. 계약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못해? 등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채권, 계약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뭐는 못해? 등기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채권은 현존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공시제도가 필요하지만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두 사람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공시라고 난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요, 물건과 채권을 어느 정도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요. 2층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층은 병의 사람한테 월세, 임차권,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뭐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죠. 여러분 둘 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거나 둘 다 갑의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 똑같죠? 둘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물권이고 어떤 경우는 채권인데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자, 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근데 채권은 뭐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청구.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럼 봐봐. 먼저 여러분요, 월세를 봐봐. 월세를 살 때 어떡하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누구한테요? 집주인 누구한테? 갑한테 뭐라냐? 내가 한 달에 월세 얼마 줄 테니까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 안 가면 이것을 그냥 똑같아. 모텔이나 호텔 들어간 것도 판례가 뭐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그랬어. 월세라고 그랬어. 월세인데 잠깐 잠을 잔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모텔 생각해봐. 모텔에 들어가면 5만 원 준단 말이죠. 내 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밤에 내가 병이
모텔 주인한테 내가 당신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텔 어떻게 돼 있어? 모텔 청소 다 돼 있고, 알았죠? 깨끗하게 다 돼 있죠? 가서 뭐만 하면 돼? 잠만 자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은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누가 다 준비를 다 해놔야 돼. 집주인이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월세 봐, 월세. 여러분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벽지는 누가 발라줘? 벽지는 집주인이 발라주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벽지를 발라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구 끼워놔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들어와서 잠을 자겠다. 대신 월세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죠? 그걸 임대차 채권이라고 그래.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잠을 자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전세권을 설명을 해. 전세도 똑같이 잠을 자죠?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뭐한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사람의 물건을 뭐냐? 2층을 누가요? 사람 누가요? 을이 지배를 해버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아까 지배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을 줄이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을 줄이면 이만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지배. 이것을 지배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라고. 됐죠 지금? 사람이 물건을 지배. 그럼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물건이다 그러면 내가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 을 외에 어느 사람도 을의 허락 없이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벽지가 낡아도 벽지는 누가 발라야 돼? 을이 발라야 되죠? 전구가 없어도 누가 전구를 끼워야 돼? 을이 끼워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세권은 뭐다? 전세는 집주인이 벽지를 발라주고 내가 발라야 돼. 내가 바르죠. 그것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월세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월세 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다가 벽지를 발라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세하고 전세하고 나중에 중개를 할 때 보면 월세가 100배는 어려워. 알죠? 월세가 100배는 어렵다. 왜? 월세 들어온 사람은 벽지가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벽지 다시 발라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싱크대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는데 싱크대가 좀 오래 쓰다 보면 좀 낡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싱크대가 더러워서 못 들어오겠대. 변기가 더러워서 못 들어오겠대. 그럼 이거 다 바꿔달래. 그런데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 싱크대 바꿔주면 100만 원인데 그럼 뭐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서 다 가면 할 수 없이 집주인이 5만 원 내려. 알죠? 그러면 또 사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뭐 나중에 보면 월세는 한 수원 사람 보여주면 한 번 계약해. 그런데 전세는 두세 번 보여주면 전세 계약을 해. 그 차이는 뭐냐면 전세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아. 아니 그때 벽지가 좀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하면 그래도 벽지는 발라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당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 살아. 알겠죠? 왜?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어제가 뭐 김숙인가 하는 여자 개그맨 있잖아요. 뭐 영순인가 보니까 자기가 집 사는데 전세 사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데서 뭐 벽지를 좀 구해다가 벽지를 발랐는데 자기가 바르다 보니까 벽지가 중간에 다 떴어. 근데 걔들 대화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전세니까 내가 벽지를 발라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옆에서 누가. 그러니까 뭐요? 전세는 내가 벽지를 발라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살겠어?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가 중간에 다 떴어. 떴는데 그냥 살아. 왜? 전세니까. 만약에 원세였다. 그럼 뭐라고 했겠어? 벽지 발라달라고 했겠죠. 이게 바로 채권과 물권의 차이라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사람한테. 그런데 전세는 뭐다?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내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이니까, 채권이니까. 그런데 전세권 등기를 하면은 물권으로 바뀌어. 그럼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물건을 내가 또 지배를 해버리네. 아무도 못 들어오네. 내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딱 가서 보면 알 수 있어. 벽지가 우중충충한데 그거 살고 있다. 그거 전세 사는 거예요. 알겠죠? 벽지가 항상 새 것이라고 월세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거 금방 알 수 있어. 우리가 거실에 딱 갔을 때 거실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벽에 못이 팍팍 박혀가지고 액자가 걸려있다. 그건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TV가 TV 다 위에 올려있고 벽에 아무런 못박음이 없다. 그건 자기 집이에요. 왜요? 우리는 남의 집은 무조건 모서리 일단 바꿔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못 박은 거 다시 다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박았는데 목에다 시멘트가 다 떨어져 있어. 그럼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원상복구라는 것이 나오면 원래 내가 들어왔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원상복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보면은 소유자인지 세대로 사는 것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대충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의 차이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뭘 배우냐? 이제 물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